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불러서 감히 불러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바쁜 거는 아는데 이렇게 제가 좀 모여주십사 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고, 그만큼 좀 컨설팅하는데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설팅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시죠? 공유가 되셨죠? 그래서 모르시나요? 네, 아실 텐데 이게 뭐 설문 2번 하고 이게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도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컨설팅에 이번에 인터랙팅 컨설팅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안내도 좀 드리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유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고요. 컨설팅을 좀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래서 기업 컨설팅 이번 처음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컨설팅을 하는 목적은 컨설팅 하고 나서 그냥 했다 만족감으로 끝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컨설팅 처음 받으시겠지만 뭔가를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뭔가 체계적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구성원들만, 일부 직원들만 이런 것들 컨설팅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모두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컨설팅을 좀 해본 결과, 다른 회사들 해본 결과 컨설팅을 하는데 가장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세팅하는 거, 뭔 세팅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팅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유지하는 거.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 체계가 잡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걸 유지를 하는 것을 같이 해야 된다는 차원인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터랙팅 컨설팅과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테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에 프로필 보시듯이 컨설팅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업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컨설팅 좀 진행하면서 9회 진행하면서 좀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기존에 지금 대표님께서도 강조해 주신 부분이 좀 많이 회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박선미 팀장님이 지금 이제 여기 TF로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여러 직원분들 모아주신 것만 해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봐도 참 많이 저는 지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컨설팅 하다 보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 한 2~3명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페이퍼워크하고 끝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모여서 한번 또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부분도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HR 쪽에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부분이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R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라는 것은 좀 알겠는데 인사하고 나의 직무하고 또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아마 드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직무 분석과 관련된 거 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과 관련된 거, 문제 해결과 관련된 강의들을 하고 있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컨설팅을 받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조직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번에 컨설팅을 받을 거예요. 그 부분 소개를 할 겁니다. 저는 일단 이런 거 주제로 해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중앙에 빈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여기 조직 문화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저는 조직 문화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조직 문화 자체가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서 직무 분석만 봤을 때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리더십만 봤을 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뭔가 우리 회사에서 체계가 잡히고 어떤 문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직 문화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일터혁신 컨설팅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일터혁신 컨설팅이라는 것은 노사발전재단이라고 해서 여기서 주관을 해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을 해요. 중소기업들한테 대상으로 지원을 해서 컨설팅을 무료로 받게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분야는 뭐 이렇게 한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근로 개선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뭐 작년 고용과 관련된 것들, 고용 문화 개선과 관련된 것들, 뭐 임금 체계 개선 등등해서 9가지 정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용 문화 개선과 관련된 것들하고 그다음 평가 체계 개선하고 그다음 평생학습 체계 구축과 관련된 이 3가지를 이번에 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가지를 이렇게 조직 문화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것들, 평가 관련된 것들 관련해서 컨설팅 받는데요. 컨설팅 받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막연하시죠? 이 컨설팅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죠? 시간을 이렇게 비웠는데 컨설팅을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죠? 네. 일단 요거입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외에 지금 재직하신 분들이 한 30명 규모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좀 인원이 좀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도 많아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대표님이 네. 잘 뽑을 거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 요 정도 규모에서 이제 성장을 한다, 급성장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급성장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회사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완만하게 성장하는 회사도 있고, 급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시간 내에 인원이 불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외에도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회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좀 체계를 갖춘다,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지에 대한 체계를 갖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직원 의견 조사라고 해서 설문을 한번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 조사를 온라인으로 하셨죠. 네, 하셨고, 그래서 지금 총 33분 정도가 대상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 중에 한 30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2가지를 저희가 했어요. 그 중에 처음에 이제 직원 의견 조사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 질문이 좀 많았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과 관련된 것들, 배치와 관련된 것들, 평가 보상, 이렇게 해서 이런 카테고리 5개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문을 했어요. 네, 설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전혀 궁금하지 않으시다 표정이시네요. 자,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3점대가 지금 이렇게 있어. 3점대가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네, 보통. 3점대는 보통이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4.1, 4.1, 뭐, 이렇게 4.0, 3.9, 와, 우리 회사 좋은 회사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점수가 꽤 높게 나왔어요. 그죠? 전체적인 그 질문 내용은 아마 대충 기억하실 거예요. 정확치는 않다더라도 질문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한 4점 정도 점수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이런 점수가 나왔는데 일단 그러면 그거는 요 데이터 가지고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회사를 그나마 괜찮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의미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일단 점수가 이렇게 일단 나왔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근데 밑에 저는 이 가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데이터인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이진 않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만족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요거 같아요. 선생님들, 우리 저기 직원분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규 입사, 처음에 신입사원부터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회사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회사하고 비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나요? 제 추측이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이 데이터 자체가 사실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만큼 우리 회사를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여기서 이 회사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체계적으로 우리 성장하는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회사가 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부 전문가가 합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합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회과 같은 이런 세팅 상황,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우리 회사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주로 있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조금 문제점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냐면, 한계점이 있냐면 외부분들이 왔을 때 적응을 잘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세팅이 좀 잘 안 돼 있다. 교육 체계나 평가 체계가 세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바로 인식을 하는 경우는 많죠. 이 회사가 조금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른데 이런 생각 때문에 바로 이직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의미를 파악해 본 게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화도 좀 나눠보고 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하는 작업은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요 데이터만 봤을 때는 제가 추측을 하건데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으로 좀 비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컨설턴트가 뭘 그렇게 안다고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것은 제 추측입니다. 요 데이터를 봤을 때 조금 한편으로는 회사를 좋게 생각하네, 우리 직원들이 좋게 생각하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도 이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중고집단이라고 있죠. 중고집단. 중고집단이라고 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노사발전재단에서 이런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컨설팅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갖다 통계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 봐봐요. 2.5, 2.3, 2.7, 2.5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회사는 이런데 지금 보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해서 원인에 대한 추측을 했지만 현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저기 직원분들이 이렇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왔다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조직 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대체 조직 문화 컨설팅이 뭐예요?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조직 문화라는 거 우리 직원분들 들어보셨나요, 혹시? 뉴스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혹시 어떤 문화 들어보셨나요? 뭐 대기업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거? 기억나는 게 없으신가요? 뭐 이렇게 평등 같이 이렇게 해서 직급 없앤다라고 하면서 서로 호칭 붙이는 거 이런 것들 기억나시나요? 그럼 많이 한때 많이 나왔죠, 그렇죠? 님자 붙인다. 뭐 그런 거. 뭐 그런 류의 것들이 이제 뭐 조직 문화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그래서 조직 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뭐 기사에서 봤던 그런 거다라고 일단 이야기하고 계실 것 같은데, 조직 문화라는 게 참 저도 개념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는 개념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떻게 저는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과 가정을 해볼게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가 좀 이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워크샵이나 MT를 추진했습니다. MT를. 네, 저기 양평에 좀 좋은 펜션을 하나 빌려가지고 MT를 한번 갑시다라고 해서 갔어요. 아마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이야기하기 처음에 어색하겠죠? 이렇게 어색하겠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여기요, 누군가 한 명이 살인자가 있어요. 이런 말을 누군가 던집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던집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네? 응? 무서워요. 네. 무서울 수 있죠, 그죠? 몸살이게 되고, 맞죠? 나의 찌자를 저 사람인가? 이러고 표정 살피게 되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하룻밤이 지납니다. 그러면 하룻밤 그 사이에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룻밤이 지났어요. 하룻밤이 지났는데 누군가가 다시 말합니다. 사실은 살인자는 없어요. 근데 어떠시겠어요? 의심? 저는 아닌 거. 의심?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의심할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한도의 한숨을 확 내쉬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가 이 사람 중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갑부가 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분위기 좋아지네요. 어때요? 누군가가 멋진 걸? 눈치를 살피겠죠. 그때는 목적이 좀 다르겠죠. 네, 이게 막 누군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그죠? 저 사람 저분 잘생겼는데 저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앞서와는 좀 다른 느낌이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똑같이 그 비트코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조직 문화는 이런 것 같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라는 게 사실은 뭔가 분위기인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엘에는 그런 상황이 많지가 않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많이 들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회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때 야근 많이 하는 회사가 있어요. 야근 많이 해서 하는 회사. 그 야근 많이 하는 회사를 딱 보니까 야근을 많이 하는데 이 현상이 왜 벌어진 건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그런 거예요. 주간에 일을 막 하잖아요. 주간에 기본적으로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일을 리더가 줄 거 아니야. 주고 빨리 일을 처리해 버리니까 어떻게 일을 또 줘. 빨리 처리해 보니까 일을 또 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갖다 시간을 늘려서 하는 경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리더들이 퇴근을 안 해. 퇴근을 안 해. 니네들 가, 나 야근할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또 야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야근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까 같이 그런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해 드린 것 같이 우리 누군가가 범죄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느끼고 있는 거와 동일한 현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리더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일을 많이 얹어주고, 그죠? 아니면 리더가 자기는 야근하면서 퇴근을 안 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일은 더 하게 된다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혹은 내가 낮에 일을 처리해봤자
밤에 할 일이 없잖아. 야근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어차피 야근할 거 그냥 루즈하게 하자. 아니면 그냥 낮에 좀 대충 놀고 야근하면서 좀 타이트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약간의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런 신념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 어셈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조직 문화라는 것은요 이렇게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가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엘이라는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가정들 아까 같은 그런 생각들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직 문화라는 것은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가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조직 문화를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요. 자, 인공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암묵적 가정,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뒤에 그림이 뭔가요? 그림 보시면 이게 빙산이죠, 빙산. 빙산이죠. 그래서 빙산이라는 것은 보면 빙산 꼭지만 보통 보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네, 꼭지만 보이고 밑에 깔아있는 요 아랫부분은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문화라는 것은 여기 밑에 있는 이렇게 이 빙산과 같이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는데 대신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아까 같이 야근을 계속하는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요거를 인공물 요 부분을 파악을 해서 조직 문화 관리할 때 요 부분을 파악을 해서 암묵적 과정이 뭔지를 파악하는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물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표출되는 사고나 행동들을 인공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암묵적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외부화된, 객관화된 지향 가치라는 것은 비전이나 미션이나 핵심 가치 등을 통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비전,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괜찮아요. 우리 편하게 틀려도 좋으니까. 홈페이지에 거창하게 이렇게 멋있는 말 해놓은 거 그게 미션, 비전, 핵심 가치인가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어쨌든 요게 비전,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등이 있는데 요것들을 어쨌든 관리하는 게 조직 문화 관리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하는 건데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고엘이라는 회사에 여러 집단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 다른 문화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죠? 앞서 보시는 가정이라는 곳에서의 어떤 문화에도 소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세대적인 문화도 소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족, 우리는 한국이라는 그 민족적 문화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면, 그러니까 가정의 문화라는 것은 같이 살아온 그 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어떻게 풍토나 문화 부분들이 이제 스며들어 있는 상황, 거기에 따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세대 간 문화는 또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회사 내에서도. 그죠? 고엘은 많이 그런 거 없나요? 네, 세대 간 문화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민족 간 문화들도 이렇게, 민족 간 문화들은 이제 뭐 외국인들이 있으면 재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이제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다 다른 가정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다 다른 세대, 성장 과정이 다 다른, 세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저 같은 경우는 X세대입니다. X세대고 지금 뭐 M세대, G세대에 같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생각 자체가 좀 다를 겁니다. 그죠? 그에 따라서 생겨날 수 있는 생각들이 다르고 그게 충돌이나 다툴 때 뭐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정도는 아마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나 충돌이라는 건 문제잖아요. 그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해와 배려요. 네? 이해와 배려. 이해와 배려. 좋습니다. 좋은 의견이에요. 이해와 배려. 이해와 배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해를 해줘야 되고 누가 배려를 해줘야 되죠? 기성세대가 배려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지세대가 어리니까 지세대가 배려를 해줘야 될까요?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네. 서로 그죠? 서로 맞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세계가 이렇게 문화가 섞여 있으면요 엄청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뭔가 이게 그 조합의 수가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 문화라는 것 자체가 다루는 게 그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 말씀드린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합의를 해서 회사 사람들끼리 합의를 해서 우리만의 고웰이라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문화, 세대 간의 문화, 민족 문화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 회사에서와 관련된 문화는 아니니까 회사에서 그 회사에 왔을 때 이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 만드는 방법은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밖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삼성 같은 데서 수평 문화 해가지고 님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럼 밖에서는 보통 그냥 경로우리사상 아직까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 좀 딱 뜻이 모시고 밖에서는 그게 밖에서의 문화인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들어왔을 때는 야, 우리 수평적인 관계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닉네임 부르자. 합의를 한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 이해를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하는 게 조직 문화 관리예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 모은 이유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합의를 하는데 누군가는 문화 합의하는데 참여하고 누군가는 참여 안 하고 이랬다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합의한 문화 아니잖아. 그잖아요. 아니니까 이거는 나하고 관계 없어. 그죠? 그러면 유지가 될까요? 네. 이걸 설득시키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비록 지루하지만, 그죠? 지루해서 막 힘든 거 알고 지금 뭔가 일 처리해야 될 게 있는데, 그죠? 그건 알지만 이렇게 자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되겠죠? 그럼 합의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 미션, 핵심 가치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미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요? 돈 벌라고요. 맞나요? 맞죠. 네, 사업하는데 돈 벌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보면 뭐냐면 어차피 돈 버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다 똑같아. 그죠? 그러면 돈 버는 거 외에 너희들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 라는 겁니다. 그거를 정의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고웰이라는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 버는 거 빼고. 어렵죠. 맞아요.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살아간다. 이런 것 때문에 삽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진짜 어려워하세요. 저도 어려워하거든요. 진짜 전 바뀌어요 계속 이게. 근데
어떤 분들 제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하는 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TV 나와서 저는 이런 가치로 살아가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부럽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행복하게 살게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인생 가치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직업적 가치, 직업적인 미션이 있어요. 직업적 미션. 직업적 미션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제 고객이죠. 고객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걸 보는 게 제 직업적 가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강의를 통해서나 컨설팅을 통해서 하는 게 제 직업적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더 질문 던지면, 고웰이라는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좋은 상품을 좋은 상품을 드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 지금 내 그 미션, 내가 살아가는 소명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회사까지 걱정해야 돼? 이런 생각 하실 분 계실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 8시간씩은 회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조직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토스라는 그 앱 아시나요? 네. 금융앱, 그죠? 금융사를 완전 바꿔놨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 공인인증서로 해가지고 막 했던 그걸 갖다가 지문 딱 해버리면 다 연동돼가지고 처음에 바꿨던 회사인 거잖아요. 얘네들 미션을 한번 볼게요. 토스팀은 바꾸고 싶은 세상의 모습이 있고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목표가 있는 조직입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멀게 느껴지는 금융이 아닌 누구에게나 쉽고 상식적인 금융을 만드는 것이 토스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때요? 그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미션. 그래서 이거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하는 거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조직 문화에서도 미션이라는 걸 다룰 거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라는 것은 미션이라는 건 방향 설정한다라고 했어요. 방향 설정을 하는 거고,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5년 정도 동안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전이라는 걸 상상해 보는 거다. 여기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 삼성전자의 비전, LG그룹사의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보면 미닝풀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삼성전자 그룹에 있는 비전은 사실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그 삼성 제품들이 있죠. 스마트폰하고 백색 가전들이 있죠. 네, 그 만드는 파트에서 제시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에서 지금 5년간 목표를 둔 게 뭐냐면 접근성 디자인 원칙이라는 것을 냈어요. 장애인들도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큰 회사이지만 엄청나게 돈도 많고 그죠? 투입할 수 있는 뭐 여건도 많이 되고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전을 아주 세분화해서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전이라는 것을 세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고엘이라는 회사가 있고 지금 매출을 이제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사람 자원도 있고 금전적인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은 무궁무진한가요? 그렇진 않죠. 네, 그러면 이것들을 선택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성장을 하잖아요. 삼성이라는 회사도 이렇게 하는데, 그죠? 선택적으로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은 한 5년 동안에 어느 쪽에 집중을 할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 흔히 말하죠. 그래서 어디 집중을 할지를 선정하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걸 볼게요. 요거하고 비교해서 어떠세요? 1등 LG,
고객들이 신뢰하는 LG, 투자자들이 가장 매력적인 LG, 인재들이 선망하는 LG, 경쟁사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배우고 싶은 LG. 삼성과하고 비교해서 좀 어떤가요? 좀 포괄적인 느낌 있죠? 좀 두리뭉술한 느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LG 전체 그룹사의 비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미션을 할 때는 조금 세분화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핵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여러분들 가치관이라는 건 아시죠? 가치관. 가치관이 뭔가요? 가치관. 들어는 봤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건가요? 신념. 네? 신념. 신념? 그렇죠. 신념. 신념. 맞습니다. 신념이죠.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이거 선택할까 이거 선택할까 했을 때, 그러니까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것을 했을 때, 그죠?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가치관이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세대별로 가치관을 따져봤을 땐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윗세대나 제 세대 정도 됐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일이야 집안이야 우리 가족이야 라고 했을 때는 일의 비중을 많이 두는 경향이 사실 있었죠. 일에. 그런데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의 비중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제도나 법령도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일이야 이제 가정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가정에 좀 많이, 그게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걸 좀 더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가치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치관, 여러 가지 가치관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모아둔 게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재 제일이에요. 사람을 중요시 여긴대요. 그 다음에 최고 지향이래요. 최고 지향. 그 다음에 변화 선도, 정도 경험을 해야 되고 상생 추구를 한대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정도 경영을 해야 된대요. 여기에 따라서 뭐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그 다음에 인간 존중의 경영,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구분하시겠죠, 이제. 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지금 조직 문화 이렇게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세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볼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리인벤트 LG전자라고 해서 보세요. 기존에 지금 요 핵심 가치는 보면 요것도 두리뭉술해요. 두리뭉술하다 보니까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생각 위에 직급을 올려놓자. 직급을 올려놓지 말자. 공감되십니까? 믿을 수 없다면 LG전자가 아니다. 믿을 수 없다면 동료가 아니다. 뒤통수 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좀 구체적이지 않나요? 느낌이 확 와닿지 않나요? 그죠?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이건 수평적인 문화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회식 때 보면 위에 이사님이나 상무님 발언권이 높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그죠? 직원이 의견 한번 내면은 그거 할인해야 되냐고 이렇게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신뢰하자는 뜻인 거잖아요. 그죠? 또 볼게요. 보고의 군사는 빼고 행동의 근육을 키우자. 페이퍼워크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실천 좀 많이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배운다. 그 다음에 배운 걸 지우고 다시 배운다. 이게 뭐냐면 혁신과 관련된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이야기가 옛날에 배운 지식은 지금은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지식들이 갱신이 되잖아요. 빠르게 갱신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단히 배워라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LG전자는 공룡이 아니다. 나비처럼 난다. 벌처럼 좀 가볍게, 가벼운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앞서서의 그런 두리뭉술한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죠.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들조차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덩치가 커서 보면 돈 막 이렇게 퍼서 쓸 것 같고, 그죠? 뭐 이렇게 이 사업 한번 해봐! 이렇게 멋지게 해줄 것 같고 이런데 그들조차도 이렇게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지고 있는 자원도 적고, 그죠? 그 다음에 인력도 적기 때문에 진짜 시사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어디다 투자를 할 거고, 그죠? 어떤 일에 집중을 할 거고, 어떤 일은 조금 뒤에 할 거고, 요것들을 잘 계획을 해야 된다는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핵심 가치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문장형으로 해서 쉽게 와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거하고 다시 연결지어서 말하면 우리가 조직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합의하는 문화다. 합의하는 문화인데 우리가 어디 갈 건지 어떤 방향을 갈 건지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어떻게 회사를 변화시킬 건지 하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판단 기준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합의를 해서 만드는 게 조직 문화 관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길게 좀 계속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 아까 그 아이스버그 빙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후에 할 건데 인터뷰를 할 거예요. 직원분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우리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의 조직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 워크샵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한번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참석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그렇고 이런 워크샵을 할 거기 때문에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했던 거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조직 문화 진단 설문을 좀 했습니다. 그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큰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 현재 모습은 회사의 모습과 그 다음에 희망하는 모습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문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결과를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크게 우리가 문화라는 것을 관계문화, 혁신문화, 과업문화, 위계문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 그냥 요거는 어떤 이론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데 고에일이라는 회사를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 현재 문화라는 것은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된 거, 미래 문화라는 것은 빨간색으로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 설문을 해서 요 답을 갖다가 여러분들 설문 내용을 취합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고에일이라는 회사 같은 게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은 어떻게 나와냐면 여기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나 관계 문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가도 관계 문화가 현재는 뭐 낮은데 미래는 좀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가 나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고엘이라는 회사는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요것도 약간 특이한 느낌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나오는 회사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 지금 현재 지금 조직 문화 있잖아요. 조직 문화와 네가 바라는 문화는 거의 일치하는 문화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요하게 이제 깔려있는 문화가 관계, 사람들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깔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문화. 여러분 혁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혁신 문화래요, 우리는. 혁신 문화. 그래서 점수를 봤더니 현재 문화가 지금 이렇게 31.92, 미래 32.17, 차이가 0.25밖에 안 나요. 혁신 문화도 마찬가지로 24.10, 25.61 해서 1.51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대로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 이걸 조직 문화의 어떤 형태를 바꿀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밑에 보면 요 문화의
밑에 이렇게 보면 장점과 단점을 제가 조금 서술을 해놨습니다. 관계 문화가 좀 좋은 점은 뭐냐면 관계를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요. 사람 좋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분위기 좋아요. 그다음에 혁신 문화는 좋은 게 사고가 유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내야 되고, 그죠? 어떤 걸 개발해야 되고,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을 주목해야 된다. 단점은 우리가 관계를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내부에 집단이 생겨요. 안 좋은 말로 파벌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저 여기서 이제 조직 문화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하면 외부인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입사를 했을 때 잘 어울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보다는 내부의 어떤 질서 유지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획일화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와 관련해서 보상을 좀 못 받는다, 그냥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비슷하게 보상을 받는 게 좋지. 이런 문화가 깔려 있을 수 있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 문화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이나 어떤 규범이나 관습들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방종이라고 하죠. 놓아두는 거.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버리지만 검증을 하기는 어려운 문화가 될 수 있다. 뭐냐면 여러분들 혁신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같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같이 생각나는 말. 혁신이라는 거. 네? 변화. 변화. 좋습니다. 변화 좋습니다. 뭐 창의성이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창의성이라고 하면 사실 막 아이디어 막 개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혁신은 창의성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실제로 이뤄내는 게 중요해요. 창의적인 발상을 하고 나서 그것들 토대로 해서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혁신 문화에서 그게 자칫하면 오해가 돼서 어떤 이루어내는 거 없이 막 의견만 개진을 하는 거야. 우리는 창의적 문화니까, 혁신 문화니까 의견만 개진하고 뒤에 뭐 남는 게 없는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문화를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강사님 그럼 우리 이거 안 좋은 문화인가요? 아니요. 이 네 가지 문화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문화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점을 계속 부각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우리 조직에서 앞으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한번 조직 문화를 잘 만들어 봅시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 볼게요. 과학 문화 같은 경우는 위계 문화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제조업이 많이 있어요. 제조업이 많아 있어요. 제조업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많이 나죠. 안전사고 많이 나요. 그래서 막 개인의 어떤 좀 사소한 그것 때문에 개인 행동 때문에 사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엄격하게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특히 뭐 어떤 산업이긴 한데 철강산업 같은 경우 있죠. 철강산업. 그것도 제조업 중에 하나잖아요.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그 쇳물을 다루는 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경력이 쌓여야지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자들한테 많이 이제 신입들, 후배들이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제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계 문화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관계 문화하고 혁신 문화와 교회를 추구하는 문화가 다만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지금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게 크게는 우리 전체적인 점수들, 우리 회사에서의 5가지 분야에 대한 점수들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 진단을 이렇게 했어요. 그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을 가면은 보통 처음에 이제 뭐 어떤, 검사를 받잖아요. 신체 검사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뭐 건강검진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보통 이제 문진 같은 거 하죠.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 이제 진행한 거다. 컨설팅 앞에서 진행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봤습니다. 네, 봐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하게 조직 문화의 형성과 핵심이라는 것은 참여하는 것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선생님, 우리 지금 직원분들 이렇게 조금 바쁜 시간이지만 좀 불렀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뭐냐면, 그 비상교육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비상교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조직문화 컨설팅을 이런 것들을 했어요. 네, 했는데, 규모는 한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1600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대표이사분이 엄청나게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전체 그 많은 인의 참여를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특강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공유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뉴스레터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진단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뉴스레터로 공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조직 문화나 이런 컨설팅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공유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두 개를 앞으로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거고, 그죠? 1대1 인터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워크샵을 할 거다. 이렇게 한다면 드렸는데, 인터뷰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회에서 어떤 가치를 함께 만들고 있는지, 이런 류의 질문들.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좀 자랑스러웠던 일이나, 그 다음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던 거, 그 다음에 어떤 순간이나 계기는 무엇인지, 이런 류의 질문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즐거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기뻤던 일, 아니면 보람됐던 일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와 관련된 이제 인터뷰를 할 겁니다. 요와 같은 인터뷰를 하게 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키워드들이 나와요. 키워드들. 앞서 우리가 핵심 가치하고 말할 때 키워드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들은 제가 지금 작업을 할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워크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워크샵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선정된 키워드들 중에서 이것들을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이제 문장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앞서 핵심 가치하고 예제들 보여드렸죠. 그런 예제들처럼 우리 고웰이 앞으로의 어떤 가치관이나 비전들 이런 것들을 문장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별로 같이 할 거예요. 조별로 진행할 건데 이것들을 한번 작업을 해보고 이제 마지막에는 만든 것들을 소개하고 투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션하고 비전하고 핵심 가치를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한 회사는 이제 이런 워크샵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든 비전하고 미션하고 핵심 가치를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네, 잘 볼 수 있게.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비상이라는 회사는 어땠냐면 이렇게 굿즈를 만들었어요. 네, 굿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건 뭐냐면은 컵 그 있잖아요. 받침대. 그거 뭐지? 밖에 치우는 거. 그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굿즈 활용하면서 이런 핵심 가치들을 노출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보다 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 핵심 가치를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다가 녹여내는 게 중요해요. 사실 아까 봐요. 핵심 가치 이거 이렇게 문장형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외워가지고 뭘 할 거야. 그죠? 물론 이제 외우면은 이제 그게 또 행동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핵심 가치가 있는데 이걸 행동 기호를 만들어서 우리 프로세스에 녹여내는 거예요. 예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이란 키워드가 있다라고 했을 땐 혁신이란 키워드는 이런 거예요.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하는 것도 혁신이죠. 그죠? 일환이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해결안을 활용하는 거. 이것도 혁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혁신 문화라는 것은 아이디어만 개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뭔가 대안을 만들고 실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되어 있다.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하는 부분은 이런 룰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를 할 때, 브레인스토밍 할 때 룰을 잘 지키자. 이런 룰을 만들어서 하자. 회의할 때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해결안 만들 때는 아이디어만 개진되고 마무리가 안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회의할 때는 반드시 결론 내리고 회의 끝냅시다. 내리시나요? 효율성을 강조한다고 했을 때 뭐 회의 방식의 효율화 부분이 이제 강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땐 이렇게 돼요. 회의 방식 효율화는 뭐냐면 우리 구회는 회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회의 얼마 정도 하세요? 1시간 이내? 네, 눈치를 보시나요? 1시간 이상 하시나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면 효율성. 그래서 보통 이제 최근에 모기업에서는 회의 30분 이상 안 하기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의 주최자는 회의 하루 전에 회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 관련자들에게 회의 자료를 미리 공유를 해야 된다. 회의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회의는 30분 내에 마무리합니다. 이런 규범들을 요게 핵심 가치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작업까지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실질적으로 조직 문화 관리가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들을 제가 만들 수 있어요. 핵심 가치 제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 만들어가지고 이게 좋은 겁니다. 딱 던져주면 여러분들 따라 할까요? 대표님께서 그러면 저희가 TF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컨설팅 TF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머리 맞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업무 프로세스 바뀌었습니다. 해주세요 하면 할까요? 그죠? 하기 싫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지만 참여를 같이 해주자 하는 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드는 거 가지고 실천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중요한 의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직문화 컨설팅까지는 좀 다뤘고요. 이번에 좀 뒷부분부터는 좀 개념이 좀 쉬운 거예요. 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징후 분석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3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조직 문화를 다룰 거고, 징후 분석을 할 거고, 성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징후 분석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직원분들 혹시, 일과 관계된 내부에서 프로세스 때문에 갈등 겪으신 적이 있지 않나요? 말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갈등 겪은 거 여기서 말하면은 눈치?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 네. 말은 하지 마세요. 네,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컨설턴트님 때문에 관계 나빠졌어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프로세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을 법한 사건이 회사에 많이 발생한다.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누구하고 갈등을 보통 겪냐면 기획자하고 개발자하고 엄청나게 갈등 겪거든요. 네. 기획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개발자는 그거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이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시간을 뺏고 이러냐고 이런 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 게 꽤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조직 문화하고도 많이 연결이 된다. 제가 조직 문화를 계속 제가 아까 중간에 나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통 쪽을 하고 있는데 고엘이 유통 쪽 같은 경우에는 좀 갈등을 겪는 게
물류 쪽하고 네. 생산 있으면 생산 쪽하고 영업 쪽 이쪽이 좀 많아요. 영업 쪽하고 생산 쪽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뭐 생산 계획 이런 것들 하잖아요. 네, 거기에 영업 쪽에 또 맞추지 않는 경향도 있고 또 어떤 좀 안 좋은 문화 같은 경우에는 덤핑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업 직원들이. 덤핑을 한다면 뭐냐면 그들은 이제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박리담회로 나도 많이 팔아 매출은 올라가요. 근데 순수익은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거 감지 못하고 그렇게 한 매출 올라가니까 잘하네 이런 회사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산은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뭐 남는 게 없고 그죠? 그러다 보면 충돌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하고 그다음에 물류 보관하고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것들을 생산품 만들 때 제품에 대한 기획도 하고 그죠? 개발도 하는 이런 걸 갖다가 밸류 체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들이 뭔가 어긋나서 갈등을 빚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 아마 고외에도 크고 작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게 직무 분석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네. 자, 이게 토스 영상인데요. 이분이 뭐냐면은 고객 경험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토스라는 앱 아시죠? 앱 보시면 고객 경험을 담당하는데 토스라는 앱이 보면 편리성을 추구하잖아요. 앞서 미션과 같이. 이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다들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친구한테 돈을 보내야 돼서 은행 앱을 켜고 돈을 보내려는데 일단 로그인을 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때마다 로그인을 한 번에 성공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비밀번호를 계속 틀려가지고 남은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불안해하다가 비밀번호를 다른 걸로 바꾸려는데 원래 쓰던 거라고 못 바꾸게 한다거나 뭐 이런 이상하고도 다양한 이유들로 매번 고통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비밀번호라는 산을 딱 한 개만 넘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 토스에 계좌를 한 개 등록하려면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은행 아이디, 은행 비밀번호까지 총 4개의 산을 넘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한 명당 평균 11개의 계좌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럼 내 계좌를 모두 연결하려면 44개의 산을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너무 아픈 거죠. 근데 사실 토스에서 연결할 수 있는 은행이 42개나 돼요. 사용자가 어떤 은행을 연결할 줄 모르니까 이 42개 은행에 168개의 산을 어떻게 넘을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내린 답은 산을 넘을 방법은 없다. 그냥 산을 밀어버려야 한다였죠. 그래서 지금부터 산을 밀어버리고 고속도로를 뚫었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높은 산을 밀어버렸어요. 그 산은 은행의 홈페이지 비밀번호였는데 사실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계좌가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두가 포기하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도록 위험도에 따라서 3가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먼저 비밀번호를 계속 시도할 수 있다면 남은 횟수랑 틀린 이유를 에러 메시지로 보여주고 비밀번호로 바꾸라고 제안했어요. 모르는 거 뭐 계속 입력해서 뭐해요. 새로 그냥 바꾸는 게 빠르잖아요. 근데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또 새로운 산을 만나게 되거든요. 보통 뭘로 바꿀지 다시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또 은행 규정에 맞춰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 새로운 산을 만나지 않게 방금 입력했던 비밀번호가 규정에 맞다면 그걸로 바꾸라고 제안을 했고 사용자는 그냥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 계좌를 연결할 수 있게 됐죠. 두 번째는 마지막 시도가 딱 한 번 남은 손 떨리는 순간이에요. 이땐 좀 더 강력하게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제안했어요. 한 번 남은 기회에서조차 만약 비밀번호를 틀리면 은행에 직접 가야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계좌 연결하다가 은행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은 무조건 막아야겠다 싶어서 그 전에 강하게 제안을 했죠. 근데 이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에 도전하는 경우가 꼭 있어요. 근데 이때 또 비밀번호를 틀릴 수 있잖아요. 이때는 반반이에요.
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연결해줬고, 만약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사용자를 그냥 은행에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치만 그 전에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강하게 제안을 해서인지 실제 은행에 가야 하는 사용자는 거의 없었고, 그냥 버튼 2번 클릭만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계좌를 연결한 사용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렇게 가장 높은 산을 밀고 길을 시원하게 뚫은 거죠. 사실 처음에 너무 높은 산이라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딱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엔 사용자가 처음 만나는 산을 한번 밀어보기로 했어요. 그 산은 바로 계좌번호예요. 한 명당 갖고 있는 계좌가 평균 11개 정도라고 했잖아요. 저는 7개 은행에 15개의 계좌를 갖고 있고, 이 중 딱 2개의 계좌번호를 외워요. 나머지 13개의 계좌번호는 사실 모르니까 저도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도 너무 큰 산이었던 거죠. 우린 반드시 이 산을 밀어야 했어요. 우선 계좌번호 입력 화면에서 계좌번호를 모른다면? 이라는 버튼을 넣고 그 은행 앱을 바로 열어줬어요. 사용자가 토스 앱을 끄고 은행 앱을 막 찾아가지고 열어야 하는 그 귀찮은 과정을 없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은행 앱에 들어가면 계좌번호를 확인하려고 또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산 넘어 산인 거죠. 그래서 토스 앱을 나가지 않고도 은행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계좌번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상황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보내는 경우도 많지만 내가 내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거죠. 만약 제가 갖고 있는 A은행에서 B은행 송윤아한테 토스 앱으로 돈을 보낸 적이 있다면 혹시 이거 너 계좌 아니야? 너가 송윤아한테 송금한 적이 있던데?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 방법으로 계좌를 추천해주자고 했을 때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의 계좌인데 연결을 시도하는 거 아니야? 하는 반대도 있었어요. 근데 뭐 사실 내 계좌가 아니면 연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도를 해보기로 했고 결과가 되게 성공적이었어요. 추천을 받은 사용자들은 추천을 받지 않은 사용자들보다 계좌 연결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상했던 대로 동명이인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로직을 고도화시키기로 했죠. 내 이름으로 돈을 보냈는지 조회하는 기간도 더 길게 늘리고, 원래 딱 한 개의 계좌만 추천해줬었는데 추천해줄 수 있는 계좌는 전부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주 송금한 경우, 그다음에 많은 금액을 송금한 경우, 최근 송금한 경우 순으로 이건 내 계좌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우선순위에 따라 계좌를 추천해줬죠. 이렇게 추천 로직을 개선하고 나니까 토스 앱을 나가지 않고도 또 내가 직접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그냥 버튼 클릭만으로 계좌를 연결할 수 있게 됐어요. 로그인 UX는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 넘어야 되는 산처럼 생각하고 사용자한테 그 과정을 꼭 해내라고만 요구하게 되죠. 계좌번호 보통 어디서 찾지? 자동으로 불러올 순 없나? 비밀번호를 꼭 찾을 때까지 계속 시도해야 되나? 방금 입력한 걸 또 입력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아예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개선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린 그렇게 3개월간 36가지의 개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저랑 팀원들은 42개 은행에 168개가 넘는 많은 룰들을 체크했고, 역삼역 근처 은행에서 저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수도 없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당연한 불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당연하지 않았고, 높다고 생각했던 산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팀원들과 발로 뛰면서 168개의 산을 하나하나 밀어냈고, 우린 결국 뻥 뚫린 고속도로를 만들어냈어요. 사용자가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퍼널을 만들고 싶었고, 우리 팀은 그걸 해냈죠. 아직도 곳곳에는 사용자 경험을 방해하는 높은 산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이 산을 하나하나 밀어낼 거고, 사용자가 시원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하나씩 지워나가려고요. 영상 잘 보셨죠? 아까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꺼냈고, 그 토스와 관련된 영상을 봤을 때 그게 좀 느껴지셨나요? 네, 보니까 저는 보면서 이게 이런 게 혁신이구나, 부단한 노력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이게 기존에 지금 토스라는 회사
그게 브랜드죠. 나온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죠? 기존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나요? 그거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안 된다라고 했는데, 토스라는 회사는 그걸 그냥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도, 아, 이게 생각의 어떤 관점의 전환들, 거기에 대한 부단한 노력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 토스의 미션을 한번 볼게요. 토스팀은 바꾸고 싶은 세상의 모습이 있고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목표가 있는 조직입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금융이 아닌 누구에게나 쉽고 상식적인 금융을 만드는 것이 토스팀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미션하고 아까 그 했던 일하고 매칭이 잘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방향 설정이다라는 겁니다. 방향 설정이고, 앞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UX,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을 관리하는 분인데 개발자하고 아까 친하게 보이잖아요. 물론 카메라를 들여놨으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까 160몇 개 그걸 갖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그죠? 수정해서 개발자한테 수정 요청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겠어요, 그죠? 개발자 짜증 나겠죠. 그런데 이런 미션 아래에서, 아,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 공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웰이 지향해야 될 회사를 조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 직원분들이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과가 뭐지? 라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문 지식을 갖춰야 되고요. 협업을 해야 돼요. 협업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사를 좀 지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앞서서의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는 것을 다룰 때 일단 직무 분석이라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이 뭐고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 뭔지를 정의를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 프로세스, 진행하는 업무 프로세스에 있어서 뭔가 걸림돌이 있는 게 뭔지를 반드시 좀 파악을 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좀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이거는 과거의 조직 형태입니다. 자, 과거의 조직 형태. 고엘은 어떤가요? 요런 형태로 되어 있나요? 위계적으로 좀 되어 있나요? 네, 직급이 있어서 위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계 중심 문화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좀 수평적인 느낌인가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변화된 모습들, 최근에 이제 변화된 모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지금 대표 CEO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직원들까지 이렇게 하이라키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어떤 고급 정보들 있죠. 고급 정보들은 보통 대표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뭐 물론 이제 어느 고급 정보는 가지고 있겠지만 인터넷 활용 많이 되고 있죠. 정보를 서칭 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겁니다. 중요한 접점에, 고객 접점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 직원분들 아닙니까? 대표이사님들보다는 직원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대표이사분들은 접점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고객들하고는. 그죠? 대신에 직원분들이 접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조직 구조를 파악해 봤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고객 관리하는 분이 지금 2분인가 계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가장 고객 접점이 있으신 분들이고,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도 조금 고객 접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은 접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려고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조금 원활하게 이게 업무를 진행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고객 접점에 있는 분들은 영업 쪽, 그 다음에 고객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니즈를 많이 알고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접점을 마련하고는 싶지만 접점 마련은 쉽지는 않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 고객 관리하시는 분들은 고객 클레임을 많이 받는 분들인데 현재는 아마 클레임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의견 클레임 받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학문적인 이야기니까 느낌 어떻습니까? 그건 학문에서만 일어날 이론적인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실질적으로 고객 접점에 있는 분들이 고객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 고객의 어떤 니즈들을 파악을 해서 상품 기획하는데 한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프로세스 개선이 시작돼요. 우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이건 예신 거고요. 그죠? 예신 거고, 그러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성과 창출을 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핵심 업무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핵심 업무가 뭔지를 규정하고 관련된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현재 것과 미래 것들,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직무 분석을 하면 뭐가 좋은데, 이런 직무 기술서가 나옵니다. 직무 기술서를 보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 요건들, 역량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는 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를 제대로 딱 갖춰놓으면 어떤 게 좋을까요? 현재 여러분들 채용을 하고 있는데 채용하는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대표이사님이나 이사님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직무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감을 잡고는 알고 계세요. 그죠? 하지만 그게 공유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갖춰 놓는다면 채용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건, 이러이러한 요건들,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용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역량 부분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교육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직무 분석이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직무 기술서라는 것을 만들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교육 체계가 나옵니다. 우리 직원분들 지금 이제 교육 뭐 시간 할애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걸 알고 있지만 일단은 이런 교육 체계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 체계 마련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강의식 교육만은 설계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좀 고민을 하고 일단 교육 체계를 세울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물류가 있을 거고, 영업이 있을 거고, 마케팅들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직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직무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관리자분들 계십니다. 그죠? 관리자분들, 우리는 리더라고 부르는데, 리더에 대한 교육도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를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였듯이 기본적으로 역량은 크게 기본적인 역량, 우리 전체 직원들이 갖춰야 될 역량들을 규정하는 거, 그 다음에 계층 역량이라고 해서 사원, 주임, 대리급 이렇게 팀장급이 올라가잖아요. 각 그 직급별로 갖춰야 될 역량을 규정하는 거, 그 다음에 직무 역량이라고 해서 각 직무별로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규정하는 거, 크게 이 세 개를 다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역량들.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보통 하냐면 여러분들 각 직무군 중에서 일을 좀 오래 하시고 경험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워크숍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직무에 대한 일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이제 사원급이 해야 될 일이고 어떤 부분이 조금 대리급이 해야 될 일이고 과장급이 해야 될 일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하는 이런 워크숍을 진행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걸 토대로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가라는 것을 이렇게 체크해보는 형태로 이렇게 워크숍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가 나옵니다. 우리 각 이제 직급별로 언제 어떤 교육이 필요해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표로 이제 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맞춰서 각 직급별에 맞춰서 교육을 좀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관리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과 관리는 기본적으로 역량평가와 성과평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역량평가는 앞에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나온 역량이 있죠.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역량평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성과평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한 바가 있을 거예요. 1년이면 1년 동안에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목표치를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를 평가하는 게 성과평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모아본 결과 현재 평가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맞나요? 요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근태나 아니면 이것도 보니까 역량이에요, 역량. 역량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역량을 잘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좀 한계점이 보이더라고요. 한계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역량 위주의 평가들. 아까 평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량평가 외에도 성과평가라는 걸 한다 했죠.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과평가에 대한 항목이 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역량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직무별로 똑같은 잣대를 들여대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뭐 평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무 특성에 대한 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직무별로 사실 하는 일이 다른데, 그죠?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서 이걸 갖다 평가를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지 좀 부족한 부분이 뭔지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평가 체계를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볼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평가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 과장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다? 저도 공정한 평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00% 진리,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공정에 가까운 평가를 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평가에 대한 기준을 서로 공유하는 것, 또 합의하는 것. 우리가 목표를 요만큼 세울게, 합의하는 거요. 예. 그러면 합의를 했으면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개인이. 왜냐면 내가 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죠?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평가 시즌이 왔을 때, 그게 제대로 됐는지, 달성이 됐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면 그나마 공정한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평가 기준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돼요. 평가 기준. 그래서 평가 잣대 있죠.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린 현재 하고 있는 평가 잣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자에 대한 신뢰가 좀 필요합니다. 평가자에 대한 신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사실,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평가를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해요. 아니면 많으면은 평가를 1년에 2번 하는 회사도 있고요. 평가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뭐, 계속 생활을 하겠죠. 생활을 하면서 이제 평가 시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하 직원이 와가지고 평가자 되는 리더분들한테 이렇게 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좋죠. 리더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것 같고, 그죠? 이게 빠릿빠릿하게 그때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가를 높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평가 시즌 딱 해서 고가를 높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자의 신뢰가 좀 어떨까요? 그죠? 평가를 좀 잘못 받은 사람들은, 그죠? 불만이 쌓이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리더들, 평가자들 대상으로 해서 좀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평가 기준에 대한 신뢰와 평가자에 대한 신뢰, 요거 두 가지를 통해서 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단순히 쉽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가라는 것 자체가, 명칭 자체가 좀 그래요. 그렇죠? 누군가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문책하려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문책하고, 그죠? 보상보다는 문책이 좀 강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은 주된 목적이 사실 아니에요. 문책하거나 보상한다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성장이 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평가를 해서 이 직원이 이런 역량이 부족하구나, 성과를 달성을 못했는데 왜 달성을 못했지? 그래,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달성을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부에서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한 관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평가를. 그래서 우리 문화적으로도 평가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특히 리더분들이 지금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평가를 할 때 이거 너 잘못했어, 문책하는 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하 직원이 이 후배가 성장을 하는데 내가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자에 관련된 교육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주안점을 해서 제가 다룰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좀 해보고 싶은 게 이제 동기 부분이에요. 평가라고 생각을 하면 또 하나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상 부분이에요, 보상. 그죠? 돈 중요하잖아요. 그죠? 돈 중요합니다. 돈 중요한데,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컨설팅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세요. 야, 우리 동기부여 시켜줘야 돼요, 직원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인센티브 줄게요. 이렇게 막 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한번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직원분들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 네, 죄송스러워.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게 저 컨설팅 때문에 못 받잖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이게 계속 되다 보면, 평가가 공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이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걸 역이용하는 사람이 발생해요. 역이용하는 사람. 우리가 평가 체계를, 우리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만 딱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받아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요것은 지금 선거 관련된 책에서 지금 발췌를 한 건데, 기본적으로 동기라는 거 있죠.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있죠. 이 마음은 기본적으로 직접 동기하고 간접 동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직접 동기는 요거예요. 일이 주는 즐거움과 의미와 일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깨달으면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간접 동기라는 것은 정서적인 압박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압박감. 그러니까 뭐냐면 막 쪼는 거예요. 리더가 일을 빨리 하라고 일정 딱 줘놓고 막 쪼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 압박감이고 경제적 압박감. 최저임금을 주고, 야, 너 이거 달성하면은 내가 인센티브 줄게,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거, 그 다음에 타성에 젖는 거, 요런 상황입니다. 요것도 사실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람직하게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요거다 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통해서 이걸 달성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일을 통해서 어떤 걸 얻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아까 직무에도 연관이 되어 있었고 이런 평가에도 분명히 연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평가 체계 마련할 때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직군별로 이제 역량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평가 지표를 만들 거예요. 지표를 만들고, 그럼 이 지표별로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할지를 선정할 겁니다. 그리고 평가 체계를 만들면 이것을 또 운영을 해야 돼요. 누가 평가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 점수를 좀 조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평가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평가를 했는데, 개인, 어쨌든 뭐 대표님이 하시든지 뭐 이사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본인이 생각해도 좀 주관이 개입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해도 한 개인이 했기 때문에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됐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오픈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고엘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평가에 대한 결과를 못 받으셨다면 아마 그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평가 결과를 공유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의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는 식으로 이렇게 전체 컨설팅 프로세스를 좀 잡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시죠? 네. 있으신가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래서 2시간 동안 지금 업무를 해야 되는 귀한 시간 많이 할애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제가 좀 나선 이유는 지금 이제 팀장님께서 이 컨설팅 지금 주관하시느라고 막 아쉬운 소리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간접적으로 컨설팅에 대한 설명도 구구절절하게 해야 되고 이게 뭔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한번 잡고 가는 게 2시간 빼는 거지만 사실 그죠? 이렇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간을 좀 빼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긴 시간 또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